네, 여러분 2025년 초소천자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 저는 장사가 고문서 연구실의 심영환입니다. 오늘은 영음 찰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음 찰리. 예, 소리를 듣고 이치를 살핀다 이런 뜻입니다. 예, 여러분들 중국 고대에 음악이라는 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음악이 빠르고 격하면은 세상이 어지럽고 음악이 느리고 평화로우면 세상이 잘 다스려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어느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말이 빨라지고 그 사람의 행동이 격하면 그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중국 고대부터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소리를 듣고서 이치를 살핀다. 우선 귀자, 령자, 들을 영자는 귀자가 단독으로 쓰면은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왼쪽에 붙을 때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씁니다. 곧 요 위에 있는 부분을 점을 하나 찍고 이 부분을 감아서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된 부분을 점을 찍고 이렇게 감아 올라간다. 그러면 령자는 이제금자 초서는 이렇게 하나를 찍고 령자는 이제금자 하나를 더 찍으면 되죠. 그러니까 령자 초서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들을 영자. 소리 음자는 그대로 초소로 쓰는 거죠. 설립자 자체가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날일자를 그대로 이렇게 소리 음자. 살필 찰. 우선은 속에 있는 게 제사 제자니까 제사 제자 초서를 쓰면은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생긴 모양은 초서에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보일 시자가 밑에 있을 때는 이렇게 씁니다. 그대로 쓴 거죠. 그러니까 위에 간머리만 씌우면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천자문 교재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 획을 하나 더 하면은 점을 먼저 쓰는 게 아니고 이걸 먼저 써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쓰면 글씨가 좀 모양이 안 나니까 대개는 이렇게 쓰는 게 정법입니다. 이칠이자는 그대로 쓰면 되죠. 우선 마을리자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제 이 정도는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 요것은 붓으로 쓸 때 회전을 하면 붓이 회전을 하면 엉키기 때문에 탁 붓을 한번 대주면 붓이 풀리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임금왕자니까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이어 써줘도 되죠. 또는 이것을 안 하고 뭐 이렇게 써줘도 되는 거죠. 획을 하나 줄인 거죠. 영음 찰리. 다음은 감모 변색. 거울감자입니다. 거울감자. 볼감자죠. 그러니까 거울은 보는데 용도가 있으니까. 감모.
모양을 거울로 보는 거죠. 변. 색. 모양을 보고 기색을 변별한다. 그렇죠. 사람들이 얼굴 색을 보고 모양을 보고 어떤 사람이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거울 감자는 오른쪽에 있는 요 감독하다 할 때 요 감자를 알면은 왼쪽은 쇠근별이니까 쉽죠. 이 자는 우회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요 부분을. 곧 시나 신자가 복잡하니까 이렇게 설립자처럼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을 그대로 온 거죠. 그대로 이렇게. 그런 명자는 지난 시간에 했지만 이렇게. 이 앞에다 쇠금자를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감, 볼감자. 감. 모자는 우선 요 글자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나왔죠. 이렇게 쓴다고 했습니다. 곧 모양이 이렇게 됐으니까 위에 이렇게 둥글게 말아서 밑에 이 두 획을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요 모양을 이런 식으로. 곧 위에 이것은 생략하고 요 네모가 있으니까 네모를 이렇게 타고 오고 그 다음에 점 두 개가 있으니까 점 두 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었으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씁니다. 감모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양을 살피고 변. 이 변자는 지금 요게 말씀 원자가 있는데 원래는 칼도가 있는 이 글자가 많이 쓰이죠. 그런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말씀원이 변별하다로 됐다는 거죠. 이것은 글씨가 복잡하기 때문에 아주 특이한 초서체가 나타납니다. 이 위에 이런 여러 가지 획들이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뭐 여기 몇 가지가 있는 거죠. 위에 온 꼭지가 3개니까 일단 3개를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후에 또 이렇게 복잡하니까 이렇게 한 줄로 하고 이렇게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다시 한번 씁니다. 이거는 변. 이건 좀 연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위에 3개가 있으니까 감모 변. 색. 기색 색자인데 우선 요게 위에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한다. 초서로.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이렇게 씁니다. 감모 변색. 곧 고울읍자 같으면 어떻게 쓸까요? 위에가 다르죠. 약간 점 2개 하고 이렇게 쓰는 것 같지만 이것은 이렇게 요게 없는 거죠. 고울읍자는 이렇게. 그렇지만 색자는 위에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다르죠. 약간 고울읍자와 감모 변색. 이궐가유. 그 다음에 이궐가유. 이궐가유라는 말은 글자가 이게 없죠. 지금은 없는 글자인데 예. 이궐 가유. 이궐 그것 그 아름다운 꾀 계책을 끼친다. 서경이라는 책이 있죠. 삼경 중에 서경에 오자지가라는 편명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골가유. 그 뜻은 조상의 아름다운 계책을 후손들이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 자는 왼쪽이 조개패기 때문에 조개패는 그냥 단독으로 쓰면 이렇게 되니까 조개패자는 이렇게 생겼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왼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태자가 있으니까 태자는 이렇게 생긴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반대로 이렇게 한다 하고 점을 찍으니까 이것을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씁니다. 이렇게 이 궐, 그 궐자죠. 그 궐. 아까 제가 판서를 할 때 여기다 점을 찍었었는데 지금 요 지형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수나라 말 당나라 초기만 해도 정자가 요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초서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요자는 요거는 이렇게 하고 일단 요 왼쪽에 복잡한 것을 이런 식으로 다루고 오른쪽에는 하품 흠자죠. 하품 흠자는 이렇게 쓴다. 이렇게 쓰는 획이 굉장히 많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하늘 천자도 이렇게 뭐 지난 시간에도 했나요? 순할 순자도 머리 혈자도 이렇게 굴치자도 바로 요게 해당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이런 자도 이렇게 초서에서는 이런 글자 거의 서자도 이렇게 이런 식의 필획 이것이 초서의 진정한 모습인데 여기도 역시 그렇죠. 그러니까 궐자 자체가 지금 요게 있으니까 요걸 쓰고 이렇게 쓴 거죠. 후대에는 이게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쓰는데 사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틀린 글씨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이미 이런 글씨를 확립해 놨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조선은 예서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틀린 건데 관습법상 어쩔 수 없이 그렇구나 그러고 넘어가는 거죠. 지형시대 지형이 이미 이렇게 천하의 명필이 이렇게 썼기 때문에 지금도 궐자는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궐. 가자. 가자는 우선은 이거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입구가 있으니까 점 2개. 점 2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복잡한 것 중에 요거는 생략하고 그러니까 점 2개를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가짜로 바로 와요. 이렇게 가짜로 와서 이렇게 한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지형선사는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쓰면은 좀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여자가 있으면 초서로 쓰면 이것은 입구자죠. 그러니까 초서 형태를 일단 만들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걸 연결해야 되니까 이게 점 2개가 연결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자가. 근데 이렇게 쓰면은 쉬울 것 같은데 이렇게 쓰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써도 여자가 되는 거죠. 길게. 짧게 쓰면 안 되지만 길게 쓰면 여자가 됩니다. 여기서도 획을 하나 줄여서
그냥 이렇게 쓴 겁니다. 가. 이걸 가. 그 다음에 꾀유자. 꾀유자는 왼쪽이 이렇게 돼 있죠. 오른쪽은 이렇게 돼 있고 이 점을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되는데 여기는 안 찍었습니다. 그러면 추자를 초소로 쓸 때 이 왼쪽에 있는 장자가 있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이 자체를 그냥 아예 하나의 이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면 유자로 읽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연습을 좀 하시면 익숙해집니다. 이궐가유. 면기지식. 자, 이런 어떤 이궐과유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제 그 다음에 그 방법이 나오는 거죠. 면기지식. 근면이 열심히 그것을 공경이 심도록 하라. 심는다는 것은 꼭 받들도록 하라 이런 얘기죠. 옛날에 지난 시간에 했지만 근본이 전통 시대는 농사니까 이 심는다는 말은 굉장히 그럴까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면자는 뭐 위에 요 힘력자 빼고 쓰면은 그냥 면자는 이렇게 쓰는데 여기다가 힘력자를 써주면 되죠. 힘쓸면 말 그대로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이 이렇게 된 것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 동그라니까 그대로 써주는 거죠. 이렇게 와서 그냥 이렇게 그대로 면 기 초소에서 기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 글씨도 위에만 이렇게 대충 모양을 닦고 바로 이획으로 이쪽에 어떤 이런 모양을 그냥 이렇게 두 개를 하고 이거는 기자로 하자. 예. 너무 많이 나오는 글씨죠. 면기. 이획이 힘들다 그랬습니다. 초소를 할 때. 이획은 뭐 진짜 아주 많이 나옵니다. 초소에서. 면기, 지, 지. 그대로 쓴 거죠. 지. 시자 초소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면기, 지. 공경할 지. 심을식자. 심을식자는 왼쪽에 나무목이니까 나무목은 보통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데 지금 요 책에서는 이걸 먼저 쓰고 이렇게 썼네요. 예. 그것도 되죠. 예. 그러니까 붓을 어디부터 가느냐. 이렇게 가면은 당연히 이렇게 가지만 이렇게 가면은 당연히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이때 주의할 것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나무목자처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지식. 직자 초소는 이렇게 씁니다. 위에 요것을 이렇게 하고 점 두 개 찍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써서 이걸 연결하면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식자를 다시 쓰면 지형선사대로 쓰면 면기지식 또는 이렇게 써도 됩니다. 면기지식. 성궁기계 그 다음에
성궁, 기, 개. 성자는 논어에 나오죠. 5일 삼성오신. 내가 하루에 3번 내 자신을 돌이켜 반성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논어에 나오는. 기, 개를 반성한다는 거죠. 어떤 누가 자기를 기롱하거나 경계할 만한 말을 하는 것을 반성하는 거죠. 우리 요즘에 살다가도 야, 너 그거 조심해야 되겠더라. 그런 말입니다. 너 왜 그런 데를 다녀? 뭐 이런 게 기롱이나 경계죠. 우선 성자는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요것은 네모죠. 네모는 점 2개를 찍는다. 성. 간단하죠. 궁자. 우선 몸신자 초소를 보면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라오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것은 아까 그거가 그 귀자처럼 똑같이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활궁자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활궁자가 있으니까 성궁. 활궁자 자체가 초소로 쓰면은 그냥 이렇게 쓰죠. 이렇게는 아닙니다. 이건 획이 너무 많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성궁. 기자와 개자의 오른쪽엔 다 말씀원이죠. 말씀원은 이렇게 쓰죠. 공도각시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른쪽에 있는 이 몇 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 올레자 초서는 이렇게 쓴다. 이룰성자 초서는 저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더하면 이룰성이다. 뭐 해세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어조사 제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쓴다. 이것은 이제 올레자 초서를 가지고 다른 데다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죠. 글자 유형이 다 이런 형태가 있으니까 요게 창과자처럼 이렇게 된 형태가 있으니까 올레자는 전혀 다르지만, 그러니까 기자도 마찬가지로 좌우 동형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다 기자 초소를 그대로 써주면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씁니다. 기. 이것은 일단 기자 초소를 알아야지만이 읽을 수가 있죠. 이렇게. 개. 원래 이 경계할 개자도 오른쪽에 있는 게 경계할 개자죠. 이거 자체가. 이자 초소는 당연히 이렇게 쓰는데, 이상하게 지형선사는 여기에 그렇게 쓰질 않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 안을 이렇게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위아래를 바꾼 거죠. 이렇게 옆으로 가야 될 거를 위아래로 이렇게 썼다는 거죠. 요 글씨는 굉장히 특이하니까 나중에 연습을 좀 해보시면. 기계. 총증한국. 그 다음에 세상 사는 이치가 이렇게 복잡한 거죠. 총애하는, 총애하다. 증, 항, 극. 총애가 올라서
항극 끝까지 가면 이 항자는 원래 저항하다 항자인데 주역의 건괴의 마지막 6괴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항룡 유해. 항룡은 후해가 있다. 주역은 길흉회린 네 가지로 점을 칩니다. 길하고 흉하고 회, 후회가 있고 린 안타깝다. 그 중에 회죠, 회. 물론 이제 길하지만 회하다, 길하지만 린하다. 뭐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변수가 있는데 이 항룡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때 항자는 끝까지 올라간 용이다. 곧 주역의 괴가 이렇게 3개, 6개가 있으면 이 7개를 그렸네. 6개가 있으면 이 건괴를 용으로 표현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잠용 재전이라 뭐 이렇게 잠용은 물용이라 잠용은 쓰지 않는다.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는 용은 쓰지 않는다. 뭐 비룡 제천이라 구호는 나는 용은 하늘에 있다. 이건 이제 임금의 자리를 뜻하는데 이게 구호가 가장 좋은 자리예요. 5번째가. 근데 이걸 지나서 이제 올라가면은 이때는 항용이 되는 거죠. 끝까지 올라간 용은 후회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총증, 총애가 올라서 끝까지 이르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너무 총애를 받아도 나중에는 이제 그런 고사가 많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총자는 이 안에 있는 용용자를 알면 되죠. 용용자는 초소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거는? 역시 이획이죠. 왼쪽에는 이렇게 용용자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쓰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이렇게 해서 여기에 달월자처럼 있으니까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서 오른쪽은 에이 복잡하니까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총자는 이 안에다 용용자를 넣으면 되죠. 총. 다시 한번 씁니다. 이렇게 이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총. 그 다음에 오를 증자는 이 왼쪽 오른쪽에 있는 이 증자만 알면 되죠. 초결가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증차 두 불이 곧 증자와 차자는 머리가 다르지 않다.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증자는 어떻게 쓰냐 하면 초결가에서 이렇게 썼고 차자는 역시 이걸 썼죠. 증차 두 불이. 그러니까 이건 흑토자를 써주고 증자를 써주면 되죠. 이해하시죠 이거? 증자. 곧 이거 하고 이건 네모는 동그랗게 하고 그 다음에 네모니까 점 2개를 찍으면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증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초서의 원리상. 근데 이제 차자는 좀 더 위에가 이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더 복잡하니까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 두 자를 구별하는 거죠. 증차 두 불이. 항자는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손수는 이렇게 쓰고 항자는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극자. 극자는 이 빠를 극자가 문제겠죠. 이렇게 씁니다. 빠를 극자. 이해하시죠? 안에 이거부터 가서 여기서 가서 한번 꺾어준 다음에 이렇게 쓴다. 곧 이 구자를 그냥 점 하나로 보고 이렇게 쓴다. 그럼 연결하면 되죠. 다시 한번. 또는 붓이 이렇게 가도 되죠.
입에 글씨가 잘 안 됩니다. 태욕 근치라.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누구의 총애가 끝까지 가면은 위태로움과 욕을 받으니 근치라. 치욕에 가깝다 이런 얘기입니다. 태자는 요자는 알자 뭐 죽을 사자를 대표하는 건데 당연히 이거는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이 오 태자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되는 것은 이렇게 하고 입구자로 해서 태 이렇게밖에 쓸 수가 없죠. 태. 자, 중요한 글씨는 그 다음에 욕자입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욕자가 이렇게 돼 있죠. 이 글자와 하등의 상관이 없죠. 전혀 관계가 없이 이 욕자. 이건 외워야 됩니다. 초결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부상 욕 환 편이라. 무슨 얘기냐면 부자의 초서는 이렇게 씁니다. 부자의 초서는. 부자의 초서는 욕자를 닮았는데 욕자는 이렇게 쓰죠. 욕자를 닮았지만 도리어 치우쳤다. 그러니까 요게가 약간 다르죠. 이 부분이. 획이 하나 더 있죠. 부자가. 부자는 이렇게 하고 여기서 한번 와서 이렇게 가는데 욕자는 가서 그냥 온다는 거죠. 이렇게. 이 부분이 다른 거죠. 여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의 초서는 욕자의 초서와 닮았으나 도리어 치우쳤다. 획이 더 하나 있다. 이 욕자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 당연히 옛날부터 왕희지나 왕헌지의 명필들이 썼기 때문에 후대에 전통을 이어서 계속 이렇게 써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외워두지 않으면 못 읽죠. 이거는. 이런 게 뭐 몇 글자 안 됩니다만은 특이하게 이 욕자가 그런 겁니다. 태욕, 근, 가까울 근자는 뭐 그냥 이렇게 쓰는 거죠. 요거니까. 그냥 이렇게. 근. 치. 요 치자는 지금 제가 이렇게 써놨죠. 지금은 어떤 글씨냐 하면은 지금은 이게 정자체, 마음심이 정자체로 돼 있지만 그칠 지자가 붙어 있는 게 수나라 말, 당나라 초기의 정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 초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어떻게 썼냐면 이 지영선사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대놓고 여기 이상하게 이렇게 써놨네요. 그러니까 이거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뭐 이렇게 될 텐데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때 정서법이 형성이 안 됐고 초서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요게 귀라는 것은 아시겠죠? 귀가 제가 아까 했죠. 이렇게 쓴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와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그칠 지자 초서는 원래 이렇게 하고 보세요. 이렇게 됐으니까 요걸 먼저 씁니다. 이렇게 하고 요게 하나 두 개가 있으니까 원래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칠 지자는. 그런데 여기에 있을 때는 이 획 중에 하나를 생략하고 하나만 쓴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외워두셔야 됩니다. 얼핏 보면은 뭐 알 수 있는데 치, 태욕, 근치, 임고행즉,
수풀림자, 언덕고자, 다행행자, 고측자. 수풀림자에 뭐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겠죠?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뭐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뭐 이렇게 써도 되고 다 됩니다. 이것은 보통은 이렇게 쓰는 게 맞죠. 가장 획을 줄일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수풀림자, 언덕고자. 언덕고자가 굉장히 특이한데 일단 먼저 쓰면은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건 아시겠죠? 이렇게 늘 말씀드리지만 왼쪽은 쓰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간머리가 있으면 왼쪽은 안 쓴다. 생략한다. 민간머리도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할 때는 늘 왼쪽은 생략합니다. 생략을 하고 여기서 내려와서 이때 쇠획, 3획이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요 3번을 한다. 보통 이런 획이 3획이 없다 그러는데 예외가 있다 그랬죠. 말씀드립니다. 가끔 해년자 초서가 그런 거죠. 이건 왜 그러냐면 손수자가 2번이기 때문에 그렇죠. 손수자가 2번이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자도 여기가 워낙 복잡하니까 아 그래 이거는 3번을 하자. 그래서 이런 초서가 만들어지는 거죠. 3번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고자는. 임고, 행. 행자 초서는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근데 외워두셔야 됩니다. 행. 이렇게 쓰면 뭐가 돼? 달자죠. 달. 고측자. 왼쪽을 간단하게 이렇게. 요게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네모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자 오른쪽에 붙는 요거는 요렇게 하고 오른쪽에 붙는 요거는 요렇게 한다. 기억하시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초서로 써라 그러면은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꺾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쓴다. 그러니까 이거 쓰기가 붓으로 쓰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런 간단한 글씨가. 즉 워낙 많이 나오겠죠. 이것은 인고행즉 병부절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쓰기가 어려워요. 임고행즉 양소견기라. 자, 이것은 지금 사회에 계속 나오는 것은 사회생활 어떤 그 생활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경계에. 양소견기라. 양소라는 말은 이 소씨는 성이에요. 전한기 선제 때 아버지는 소광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아들은 소수. 이 두 사람을 양. 그러니까 양 두 사람의 소씨죠. 이 두 사람이 당시에 태자의 사부의 벼슬을 맡고 있는데 어느 날 낌새가 이상하니까 이 아버지인 소광이라는 사람이 아들에게 우리가 이 정도 벼슬을 했으면 만족함을 알고 물러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고사를 지금 여기다 적은 겁니다. 두 소씨는 기미를 보고 우선 이 양자는 이렇게 씁니다. 외워두셔야 돼요. 이것도 역시 이쪽을 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위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안에 복잡한 걸 그냥 이렇게 해서 처리한 거죠. 이렇게. 양. 이 소자는 왼쪽이 발족이니까 발족이 왼쪽에 붙을 땐 이렇게 한다. 단독으로 쓰면은 이렇게 쓴다 그랬죠. 발족자.
그렇지만 왼쪽에 세워야 되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류자는 이렇게 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쓰면 흐를 유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었으면은 이렇게 양소 이렇게 되는 거죠. 소자를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견자 초서 단독으로 쓰면 당연히 이렇게 쓰겠죠. 아까 조개패는 단독으로 쓰면 이렇게 쓴다 그랬죠. 조개패. 이 구별이 되시죠? 양소견. 기미할 때 기자. 역시 오른쪽에 몇 기자가 있으니까 몇 기자는 좀 전에도 설명 들었지만 이렇게 쓴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써도 되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도 되죠. 몇 기차, 양소견기. 이 고사는 양소견기는 해조수핍입니다. 해조수핍. 해조. 그러니까 이 인근 조자입니다. 인근 조자. 인근 그러니까 관리가 되면은 한나라 때는 그 관리에 맞는 관인이 있었어요. 그 관인을 반드시 인근에 매서 허리춤에 차고 다녀야 되는데 그 인근을 푼다. 이 해자는 뭐 물론 이렇게 이 해자는 이렇게 써야 돼요. 옛날에 이렇게 쓴 겁니다. 처음에 쓴 게. 예. 옛날 글씨고. 그러니까 이제 인근을 풀고 떠나간들 누가 핍박하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떠나갔다는 거죠. 해자. 각자를 요까지 쓰고 오른쪽에 복잡하니까 이렇게 와서 두 번만 이렇게 해줘서 해자를 씁니다. 이것은 외워두셔야 됩니다. 해. 그러니까 뭐 여기에 뭐 이론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각자를 올라와 가지고 여기에 복잡하지만 그냥 두 번만 한다. 해. 이렇게 해. 조자, 왼쪽에 실사자. 왼쪽에 실사자는 아들 자자처럼 쓴다. 늘 말씀드렸죠. 다른 글씨를 하나 써드리면 아들 자자처럼 쓴다. 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조. 차자를 그냥 이렇게. 지금은 차자가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쓰는 그 정자가. 그런데 강희자재는 이게 단자처럼 써져 있어요. 차자가. 이 당시에도 차자가 그랬다는 거죠. 지금 지형선사는 바로 썼는데 옛날 사람들의 인식에는 차자와 단자가 구별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초서도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중국 분들이 입력하는 한문을 보면 이 차자를 다 이렇게 입력하죠. 단자로 읽으면 안 됩니다. 차자입니다. 중국의 한자는 여전히 그렇게 돼 있죠. 숫자는 뭐 오른쪽에 있는 이 세 숫자만 알면 되죠. 그러면 말씀어는 이렇게 되니까 이걸 이어 쓰면 되죠. 이렇게. 요 한 번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바로 써도 돼요. 근데 보통은 뭐 여기서 지형선사는 요거까지 했어요. 수, 핍. 핍박할 핍. 아무도 핍박하지 않는다는 거죠. 해조. 인근을 풀고 벼슬을 버리고 간들. 누가 핍박? 아니 내가 그만두겠다는데. 요 글씨는 요게 보시면은 원래는 그냥 이렇게 와야 되죠. 이렇게.
그런데 습관처럼 옛날 사람 요게 붓이 위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이게 지금처럼 글씨가 된 거죠. 옛날 글씨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쓰니까 이렇게 돼서 이 밭전자는 두 가지가 있죠.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를 더해서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마땅할 당자가 있다. 그럼 초서로 쓰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도 되지만 역시 한 번을 더 해서 써도 된다. 한 획 정도는 생략해도 된다. 더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조, 수, 핍. 예, 오늘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